안녕하세요. 재택부동산 브로커 강연과 같이 하는 부동산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픽스처라는 게 있고 그 픽스처가 뭔지 또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그거는 어떻게 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부동산 거래는 물론 부동산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었죠. 부동산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Real property. 그리고 동산은 이게 원래는 동산이라는 게 움직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움직일 동자를 써가지고 근데 우리 미국에서는 단어로는 personal property라는 말을 씁니다. 뭐 가끔 법률 용어로 chattel이라는 얘기도 하긴 하지만은 지금은 우리는 real property 그리고 personal property 이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 걸로 알아주시자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포함이 되는 거는 부동산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뭐 그런 일 많죠. 우리 이사를 갈 때, 집을 팔고 이사를 갈 때, 또 이사를 들어올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집 안에 있는 가구나 뭐 TV나 이런 거 남겨두고 가지 않고 다 가져가시죠. 근데 가끔 가다가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에는 부동산만을 사고 파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가끔 가다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릴까요? 첫 번째,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집을 우리 집 중에서도 싱글하우스에서 어떤 분이 자기가 마당에다가 몇십 년 동안 감나무, 밤나무 뭐 이런 이 나무 열매들이 열리는 것들을 심어서 잘 가꿔 오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도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선 이제 집의 일부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 괜찮은데 작년에 심은 묘목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사를 할 때 이분이 내가 다른 것들은 뭐 어차피 지금 집의 일부가 된 것 같으니까 뭐 할 수 없지만 새로 심은 묘목은 이거를 좀 뽑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동산 거래를 하시고서는 이제 집을 이사를 나오실 때 팔고 나서 그 묘목들을 다 파왔습니다. 이거 바이어가 봤을 때 괜찮다고 할까요? 또 하나 보다 실질적인 문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나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안에 실링팬들이 있는 경우 있죠. 그 실링팬들이 뛰어가는 건지 그냥 놔두는 건지 어떨까요?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그거보다 더 지나가지고 제가 실제로 봤었던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이 다 최신 걸로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은 화장실 옆에 비데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전에 집주인도 자기가 뭐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하여튼 뭐 이 치질이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걸 꼭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뛰어서 갔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요즘 보면 그것도 또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변기 뚜껑에다가 그냥 비데를 설치를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띄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뚜껑을 얹어놨어요. 괜찮을까요? 자, 이런 것들이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크게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픽스처라는 걸로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선 제일 큰 특징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로케이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동산이라는 거는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personal property. 그래서 이 real property하고 personal property가 구별이 되고 우리가 거래에서 부동산 거래에서 대상이 되는 건 real property 뿐인데 real property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선 건물 자체, 자 땅은 안 움직이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다 집을 지었다. 그러면 이 집도 부동산일까요? 아닐까요? 부동산입니다. 뭐 그거는 대부분 그냥 다 수긍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땅하고 그 위에 지은 빌딩이 부동산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아까 우리가 나왔었던 나무 같은 경우 있죠? 그 땅에서 정착되어 있는 것들. 그 한자리 얘기할 때 고착되어 있다고, 픽스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다 부동산의 일부가 됩니다. 물론 거기도 조금 예외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무 묘목 있었죠? 묘목은 이게 성질상 앞으로 뿌리를 내리고 땅에 정착할 거기 때문에 암만 어린 나무라고 하더라도 몇 개월밖에 안 되는 묘목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땅하고 같이 처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심은 채송화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펜지가 되든지 나팔꽃이 되든지 자 이런 것들 또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왜 그런 것들 있죠. 한국 분들 그런 분들 많으신데 집 뒤뜰에다가 심어놓은 호박, 가지, 오이, 깻잎 이런 것들 이게 다 그러면 누구한테 속할까요? 거래가 있을 때 이거는 자 여기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기본적으로는 땅하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이 부동산이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나무들도 부동산의 일부가 되지만 만약 그게 1년 안에 거둘 수 있고 1년 이하가 이 플랜트 중에서 1년 이하가 그게 그 기간이라면 그거는 부동산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년이 지나면은 그거 이제 죽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권일까 갖고 다툴 필요도 없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과실이 있을 때 그건 누가 가져가는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7월 달에 이 클로징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사를 나가는데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8월 달에 가면 지금 지난 봄에 심어가지고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달이면은 이제 걷어들일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전 잘 모르지만 호박을 이제 거두기 따게 생겼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걸 딸 수 있는 권리는 누가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 거래에서 제일 큰 거는 두 사람이 어떻게 합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상대방이 이건 법에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소용없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셀러와 바이어가 지금 집은 넘겨주지만 지금은 내가 이사를 7월 달에 나가지만 8월 달에 내가 돌아와서 그거는 거두겠다.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나가니까 이거 심어놓은 거는 내가 다 걷어서 쓰겠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두 사람이 서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동안 융자 받고 이사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차. 내가 심어놓은 감나무, 내가 지금 심어놓은 호박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자, 민사에 관한 법률들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당사자들끼리 서로 합의를 못할 때, 또는 합의가 없을 때 지금처럼, 그럴 때는 이렇게 한다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같은 단연생인 경우에는 그거는 이미 넘겨주셨어요. 권리가 없어요. 쏘리. 끝났습니다. 근데 다만 호박, 깻잎, 가지, 오이, 토마토 뭐 이런 것들 그거의 경우에는 그 라이프 동안에 걷어들일 수 있는 권리는 심은 사람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만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그러면 그거를 거두려고 하면 남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남의 집에 들어가는 권리까지 보장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항상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지만 시험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원칙을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땅, 건물, 나무 다 부동산이지만 특히 이 식물 중에서 1년 이하의 작물인 경우에는 심은 사람이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얘기를 할 것이 이제 픽스처에 관한 얘기인데 픽스처라는 거는 이렇게 원래 성질은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지만 이제는 부동산에 붙어서 마치 부동산처럼 간주되는 거를 픽스처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오븐들 중에서 생각해 봅시다. 부엌에 있는 저 어플라이언스들 중에서 오븐이나 또는 디시워셔 같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것들 뭐 상점 가서 뭐 HS그레이든지 베스트바이든지 가시면은 그냥 그때 구하실 수 있죠. 그럼 그 상태일 때 동산이에요. 근데 그걸 집에다가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부엌에 있는 가구들의 일부로서 이제 집에 딱 붙었다. 픽스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링팬 같은 경우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집의 일부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 성질은 동산이었었지만 이제는 부동산의 일부가 된 거, 그게 픽스처입니다. 그러면 이게 항상 간단하게 이렇게 픽스처냐 아니냐를 정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같은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서 TV 생각해 볼까요? 옛날 같으면은 TV는 당연히 들고 가는 거였었죠. TV를 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뭐 픽스를 해놓는 경우는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플랫 스크린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벽에다가 이렇게 걸 수 있는 장치들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돌려서도 보고 빼서도 보고 그렇게 하죠. 그럼 집에 붙어 있는 이 TV, 이거는 그럼 내가 지금 그것도 값도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특히 60인치, 70인치 되는 큰 스크린을 갖다가 붙여놨는데 집에 갈 때, 이사를 갈 때 그걸 띄워서 갔더니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 나는 지금 이 집 살 때 이것까지 포함이 되는 줄 알고 샀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가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 의도가 어떠했는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보통 요거를 세 가지 기준에서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annexation, adaptation, 그리고 agreement 요 세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annexation이라는 건 뭐냐면은 얼마나 이게 지금 잘 고정이 되어 있느냐입니다. 자, 그래서 월 오븐 같은 거 이거는 그거 한번 그냥 갖다 거기다 그 구석에다 붙여놓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가스 파이프도 연결을 해야 되죠. 벤트도 또 뽑아야 되죠. 그리고 그 벽 자체를 만들 때 그 공간을 위해서 아예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부동산이라고 된 거. 자, 아주 단단히 붙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TV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스탠드 같은 거 옆으로 이렇게 벽에 붙이는 스탠드 같은 경우에도 쉽게 뛸 수 있도록 돼 있었죠. 자, 그러니까 그 면에서 본다면 월 오븐 같은 경우에는 픽스처지만 TV 같은 경우에는 픽스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그 다음에 어댑테이션. 자, 지금 얼마나 잘 부동산과 어울리게 됐느냐 이겁니다.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 잘 그렇게 집에다가 붙여놓는 게 아닌데 본인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서는 그거를 집에다가 벽에다가든지 천정에다든지 붙여놓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잘 어댑트가 됐다고 보질 않는 겁니다. 잘 적응이 됐다고 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주인이 뛰어갈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주인이 붙였던 사람이 뛰어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똑같은 거라도 가령 요즘 별로 흔히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창문에 붙어 있는 에어컨 같은 경우에 이거는 그 집의 기능을 위해서 붙어 있는 거고 또 이미 집의 기능 중에 일부를 담당하는 거고 그렇게 됐으면 그거는 지금 부동산과 잘 어댑트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창문에 붙어 있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픽스처로서 부동산의 일부로서 간주가 되고 월 TV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집의 기능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죠. 자, 물론 리빙룸에 TV가 없으면 어떡하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책 보는 사람도 아직 많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있는 건 아시죠? 이렇게 펼쳐가지고 넘겨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거 아직도 보는 사람들 많고 TV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집하고 어댑트가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엔 어그리먼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갔으면 그거는 포기한 거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버지니아에서 흔히 쓰는 계약서입니다. 여기, 이쪽에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각종 집에서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조금 읽어볼까요? 알람 시스템.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또 쿨링팬. 실링팬. 또 세탁기. 또 건조기, 드라이어. 또 디시워셔. 또 디스포저라고 그러죠? 싱크대 밑에 붙어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요 세 가지 기준으로 생각해도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다 이게 집의 일부로서 지금 자 컨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걸 집의 일부와 같이 넘겨주느냐 안 넘겨주냐.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이거 컨베이에다가 yes라고 그랬으면 그거는 이제 부동산의 일부로서 이것도 지금 이 집 가격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ot convey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집을 넘겨줄 때 집주인이 지금 주인이 띄어서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특히 에이전트가 되실 분들은 여기를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이거 귀찮다고 그냥 블랭크로 남겨두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나중에 가서 집주인이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띄어가도 할 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블랭크로 상대방한테 넘기면 상대방이 거기다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체크를 해가지고 나 이거 가져가겠다 그래도 거기다 이미 사인을 했으니까 동의를 한 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산하고 부동산에 관해서는 우선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또 거기다 더한 이중 안전장치로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특히 픽스처들에 관해서는 이거를 집과 함께 하느냐 넘기느냐 아니면 집주인이 가져갈 거냐 하는 것들을 다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고요. 자, 그래서 픽스처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하면 픽스처라는 건 원래 성격은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지만 이게 이젠 집에 부동산에 부착이 돼서 픽스가 돼서 부동산의 일부로서 거래가 되고 부동산의 일부로서 포함이 되는 거 그걸 픽스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픽스처에 대한 정의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 지금 이 픽스처에 관한 규정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정의들은 어떻게 됩니까요? 이거는 주거용에만 해당이 됩니다. 상업용에 관해서는 커머스에서는 커머셜 픽스처 또는 트레이드 픽스처란 말을 쓰는데 자, 가령 레스토랑을 한다. 그러면 그 레스토랑 주방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죠. 같은 뭐 디시워셔라고 그러더라도 이 비즈니스용으로 쓰는 디시워셔들 우선 사이즈도 다르겠지만 비록 그게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모델의 똑같은 형태의 디시워셔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레지덴셜 프로퍼티에서 쓰지를 않고 커머셜 프로퍼티에서 비즈니스용으로 쓰고 있는 거면 그때는 다른 약속이 없으면 당연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오너가 이 비즈니스를 끝나고 나갈 때 뭐 건물을 파는 것도 될 수가 있고 리스가 끝나서 나갈 수도 있지만 나갈 때는 자기가 가져가는 걸로 간주를 한다는 겁니다. 정삼이천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픽스처에 관한 거 오늘 공부를 했고요. 픽스처라는 것도 이제는 부동산의 일부로서 간주된다는 거,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는 아까 돌아가가지고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아까 그럼 비대 뚜껑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거는 제일 먼저는 두 사람이 합의하기 나름이고 두 번째는 합의가 없으면 여기다가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적어놓은 사람이 임자고 그것도 없다 그런다면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코트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띄어가면서 다른 걸로 대치를 해서 그 화장실 변기로서의 그 펑션을 다 하게 만들어 놨다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 픽스처라는 거는 그거 자체가 그 물건이 스페시픽하게 픽스처가 되는 거지 그 종류가 픽스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이 쓰던 세탁기, 냉장고는 아주 좋은 거라서, 그리고 장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거는 꼭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특별히 안 했으면은 대부분의 바이어 분들 중에서는 그런 유혹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그머니 냉장고 좀 그냥 보통 걸로 갈아놓고 그 삐까번쩍한 거는 내가 가져가고, 세탁기도 드럼 세탁기는 내가 가져가고, 그냥 이 위에서 붓는 푸어오버 하는 거는 그냥 새로 하나 갖다 놓든지 아니면 어디 중고를 갖다 놓고. 노노노노노,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픽스처라는 거는 계약 당시에 있었던 바로 그 물건이 픽스처가 된 거지, 일반적으로 냉장고라는 기능을 하는 거면 거기다 픽스처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 또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그 중에서도 픽스처에 관한 걸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